안녕하세요. 12월 31일 2019년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잘 마감하셨는지요? 한국은 1월 1일이 됐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투자가 성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12월 31일 날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된 것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여러 군데를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배당주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요. 또한 ETF에 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배당주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ETF도 참 좋은 투자의 길입니다. 이것을 다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 확신이 안 들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지난 2019년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또한 수정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마켓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 내내 빠져 있다가 마감을 아주 강력히 마감을 했고 약 0.3%씩 3대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좋았죠. 마켓이 전체적으로 30%가 육박하게 올라갈 정도로 정말 눈 감고 골라도 대부분의 주식이 오를 정도로 마켓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11년간 계속 불마켓이었는데요. 화랑장이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 불황을 못 겪어보셨습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해서 마켓이 30% 50% 빠질 때 그런 공포감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채 주식은 투자만 하면 돈을 번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실까봐 약간 염려스러웠습니다. 제가 오늘 11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같이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렌지 색깔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신 SPY 인덱스 ETF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파란색은요,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SPHD High Yield ETF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노란색은 QYLD라고 고배당 ETF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PY는 93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의 불황 마켓을 베어 마켓이라고 하죠. 베어 마켓을 겪었습니다. 비교하기가 참 좋은데 QYLD나 SPHD는 하락장에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불황에 빠질 때, 이 베어 마켓에 들어갈 때 어떻게 작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018년 3, 4분기부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2월까지죠. 그때 마켓이 많이 빠졌습니다. 3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 두 ETF는 큰 변화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각광을 받은 것 같습니다. SPY는 지수 ETF로 1년 기준 배당 1.5% 정도를 주고 있고요. SPHD는 월 배당 1년 기준으로 4% 정도를 주고 있고요. QYLD는 월 배당 1년 기준으로 10%를 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10종목을 볼 건데요. 엔비디아, AT&T, 구글, 애플, 아마존, 비자, JP모건, 프록터 갬블, 디즈니, IBM입니다. QYLD가 역사가 2013년 12월부터니까 그때 기준을 잡아서 각 종목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2013년 디셈버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9년 오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종목은 보기 좋으시라고 하얗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S&P 500하고 SPY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얗면서 빨간 라인이 오렌지 색깔 라인이 같이 갑니다. 2013년 디셈버부터 2019년 디셈버까지 6년 동안 S&P 500은
78.43%, SPY는 7713%고요. SPHD는 57.12%고요. QYLD는 마이너스 5.67%입니다. SPHD는 57.12%지만 배당금이 24%가 있었기 때문에 81%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3%가 높은데 복리로 보자면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겠죠. 한 10% 정도로 되겠죠. 그죠? 지난 6년간만 봤을 때는 SPHD가 가장 높았습니다. QYLD는 마이너스 5.67이지만 6년 동안 연 10%를 받아서 플러스 60을 하면은 55.67인데요. 복리로 따져서 65%라고 쳐도 꼴찌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가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SPY가 1993년 2월에 생겼거든요. 그 기준으로 이제 볼게요. 요 두 가지 SPHD와 QYLD는 이제 6, 7년간의 흐름을 봤으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QYLD는 정확하게 시작한 점에서 끝납니다. 그 얘기는 배당금 받은 게 다입니다. SPHD는 완만히 오릅니다. 하지만은 SPY는 마켓과 같이 오름세가 확실히 가파릅니다. S&P 500에 비교한 것이라 SPY가 여기에 같이 묻었기 때문에 따로 안 보이는 것뿐이고요. SPY하고 S&P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을 볼게요. 놀래지들 마세요.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차트는요, 99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죠. 그죠? 20년 동안 리턴이, 이익률이 15,472.33%입니다. 154배가 된 거죠. 10,000불을 넣었으면 154만 불이 된 겁니다. 20년 동안. 같은 기간 SPY는요 162.6%입니다. SPHD나 QYLD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해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AT&T는 SPY가 오히려 더 올라갔네요. 그죠? 하지만은 아셔야 되는 게 AT&T가 배당금이 더 높습니다. SPY보다. 그러니까 같다고 봐야 되겠죠? 구글은 2004년도에 이 차팅이 시작을 했고요. 2004년도니까 15년이죠. 15년 동안 2370.86%고요. SPY는 191%입니다. 애플을 볼까요? 애플은 18,285.80%입니다. 182배가 된 거죠. SPY는 616%가 됩니다. 아마존을 볼까요? 아마존은 트랙이 97년부터 됐네요. 5월달에. 그러니까 97년이니까 22년이죠. 22년 동안 이건 여긴 그냥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22년 동안 106,764%입니다. 1067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Y는 286%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라인으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비자를 볼까요? 비자는 공교롭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부터 차팅을 했네요. 1168.33%고요. 같은 기간 SPY는 143.68%입니다. JP 모건은 93년까지 가서 26년 동안 SPY는 615.72, 616이죠. 그리고 2049.66, 2050%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프락터 갬블은 같은 기간 동안 1789.98%고요. SPY는 그전과 같이 616%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와 경쟁 상도로 떠오른 디즈니를 볼까요? 디즈니는 같은 기간 동안 1142.11이고요.
SPY는 615.72%입니다. 여기서 제가 배당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이 회사들이 대부분이 SPY만큼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으로만 이익률만 본 것. IBM이죠. IBM은 같은 기간 동안 1567.41%고요. SPY는 똑같이 616%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차트 보시면서 놀라셨나요? SPY 굉장히 좋은 ETF로 각광을 받고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배당 주식도 좋고 지수 ETF를 노려서 마켓 타이밍을 볼 필요 없이 마켓과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이 투자의 도구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틀리고요. 또 각자가 다른 나이에 있습니다. 20대가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 아마존, AT&T, 비자, 프록터 갬블 20대가 만약에 SPY가 좋다고 SPY만 꾸준히 모았다고 봅시다. 그리고 한 친구는 같은 20대가 프록터 갬블을 매달 조금씩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26년 뒤에 그들이 50대가 될 때 이들의 재산은 3배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계속 똑같은 투자금으로 똑같이 26년 동안을 넣었다면은 이들의 26년 뒤의 자산은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아마존은 더하죠. 아마존은 말할 것도 없죠. 아마존은 22년 동안 똑같은 돈을 넣었다면은 무려 50배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SPY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지표 ETF입니다. 정말 우리가 종목을 고를 필요도 없고 개별 종목처럼 들쭉날쭉한 것도 심하지는 않고 조금이지만 배당도 있고 롱텀으로 자라기는 너무나도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50대에 계신 분들한테는 맞을지 모르는데 20대에 계신 분한테는 크게 맞는 제품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자기 나이와 왜냐하면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자기의 나이와 자기의 현재 재무 상태 이 모든 요건들이 생각돼야 된다는 거죠. 배당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수 ETF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두 개는 훌륭하지만 그 나이에 맞느냐 그 사람의 재정 상태에 맞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라도요 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중잣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씩 쪼개면서 들어가고 또 신입 사원이 돼서 박봉의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서 모으는 그 종잣돈하고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에 맞는 거 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뭐 해서 잘 됐다. 그건 그 사람한테 맞은 겁니다. 나한테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맞게 가꾸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나한테 맞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약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증세와 맞아야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그렇듯이 배당주를 무조건 신봉해서도 안 되고 ETF, 지수 ETF를 무조건 신봉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히 섞으셔서 여러분의 현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어요. 비교적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에 발을 들여놓으신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0대는 뭐니 해도 배당보다는 성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차트들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엔비디아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졌지만 300 가까이까지 가다가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토막이 나버렸지만 여러분은 장기간 투자할 거잖아요. 장기간 투자할 거기 때문에 요 짧은 기간은 결국은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에 여러분의 작은 재산이, 왜냐하면 작게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작은 재산이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더해가면서 모으시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목을 잡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팽주, 여러분이 알고 계신 비자, 마스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프록터 gemble, 켈로그,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테슬라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많죠. 구글 많죠. 스타벅스 많잖아요. 그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흔하게 들리는 이유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산업의 리더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산업의 리더입니다. 1등이 아니더라도 2등, 3등을 할 수 있는 리더라는 거죠. 그 리더를 뽑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20대에 계신 분들은 보다 더 성장주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배당주는 나중에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40대에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배당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아직도 여러분은 투자하실 기간이 20년,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라도 너무 배당하지 마세요. 배당이 뭡니까? 우리가 배당을 정의해 볼까요? 배당이 뭐죠? 배당이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순이득이 많이 나와서 주주들에게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일부분 잘라내서 그 이득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배당락이 그거지 않습니까? 100불짜리 주식이 1불에 배당을 했으면 99불부터 그 배당락 다음 날부터 99불로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몸을 잘라서 준 거예요. 배당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배당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그 해의 이득이 충분히 그 배당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벌어들이니까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배당에 포커스를 하시다 보면 아까 QYLD처럼 6년이나 있었지만 원금은 6%를 까먹는 경우가 나옵니다. 원금이 자라지 않으면요, 배당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배당은 50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많이 성장주로 불려놨던 돈을, 큰 돈을 이 배당주로 옮겨가고 또 큰 부분은 채권으로 옮겨가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고 꾸준한 인컴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배당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 봤을 때 너무나도 젊은 분들이 배당주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배당주의 포커스보다는 배당주가 많은 회사들이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플도 배당이 있고 엔비디아도 배당이 있고 배당이 있습니다. 뭐 구글은 없지만 배당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면 모으시려면 그런 회사로 모아야죠. 그죠? 배당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성장을 보고 한 거. 다시 말하자면요. 원금이 자라지 않으면 그 인베스트ment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는 나지 않아요. 물론 주머니에서 손해 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기회비용을 놓쳤고요. 아까 아마존 산 친구와 아마존을 사지 않고 SPY를 사서 모은 두 친구의 운명을 보세요. 보실까요? 다시. 아마존을 22년 동안 아마존을 사서 모은 친구는 자기가 집어넣은 돈의 1067배를 벌었고요. SPY에다 집어넣고 모은 친구는 286%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의 3배를 벌은 겁니다. 1억을 넣고 3억을 뺀 사람하고 2차입니다. 성장을 놓치지 마세요, 젊은 분들. 20대, 30대 배당주를 보시지 마세요. 배당주를 어차피 배당은 다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조금씩들 배당은 있잖아요. 없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배당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성장이 포커스입니다. 왜냐하면 회복할 만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2008년, 2000년 닷컴 바블, 아마존은 그거 다 두드러 맞았습니다. 2000년 닷컴 바블도 두드러 맞고 2008년 서프라임 모르게지 그것도 두드러 맞고 2018 3, 4분기 그 폭락도 두드러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간들을 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목표로 하셔야지, 중점을 두셔야지 배당을 중점을 두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나이가 10대 올라가면서 그 배당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은퇴하실 나이가 될 때는 배당, 채권 이런 쪽으로 다 채워져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배당 너무 이러지 마세요. 그게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소견이나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보셨듯이 어느 정도 시간만 준다면 주식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없어지는 나쁜 회사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찾기가 힘듭니다. 일부러 이 동전 주식들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런 회사 걸리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 회사가 나중에 더 큰 회사한테 합병이 될지라도 그거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주고 합병을 시키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은 배당에 너무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성장의 기회비용을 어디 가서 메꾸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60대 돼서 은퇴가 눈앞에 있을 때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헤비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조언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이 한국은 이미 시작했을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좀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성공한 투자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